매일 우리가 쓰는 TV, 라디오, 또 인터넷, 휴대폰 이게 끊기지 않고 잘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직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방송통신직 공무원, 길라잡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직무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도전하면 좋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특히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안정적인 공직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익할 겁니다. 네, 맞아요.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장비 만지는 기술자, 그런 개념을 넘어서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일종의 신경계잖아요. 이걸 설계하고 또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 미래 기술 방향까지 공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업무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국가의 방송, 통신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 기업의 IT 담당자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 차이는 역시 공공성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기관 IT 시스템 운영 지원이나 인터넷망 관리, 이게 그냥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TV나 라디오 송출 장비 점검, 통신 기지국 관리 같은 것도요.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공적인 책임이 따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연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기관망이니까 안정성, 또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는 거네요. 주파수 관리도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주파수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국가 자산이거든요. 이걸 방송국이나 통신사 같은데 공정하게 나눠주고 또 불법으로 전파 쓰는 거 감시하고 이게 국가 통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업무예요. 이게 만약 잘못 관리되면 전파 혼신 같은 걸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기술 정책 수립 지원까지 하면 범위가 꽤 넓죠. 와, 진짜 다양한 기술 전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의외로 지원 자격은 문턱이 낮다고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어요. 9급은 만 18세, 그리고 7급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시험으로 검증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한테 이 직무가 특히 잘 맞을까요? 그냥 안정적이다. 이것만 보고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전자, 통신, 컴퓨터 이쪽 분야에 대한 꾸준한 호기심,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 이게 진짜 필수적이에요.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계속 키우면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 국가 인프라나 국민들 편의에 직접 도움이 된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무지는 중앙부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고 시험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특히 7급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7급하고 9급 공채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근데 7급은 영어랑 한국사가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죠. 그리고 전문 과목을 봐요. 9급은 전자공학개론, 그리고 이제 직류에 따라서 무선공학개론이나 통신이론, 이걸 보고요. 7급 같은 경우는 1차에서 PSAT라고 공직적적성 평가 이걸 통과해야 하고요. 2차에서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이런 좀 더 심화된 전문 과목들을 치릅니다. 아, PSAT 그 적성 시험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예를 들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검정 2급 이상 이런 기준 점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관련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7급이 좀 더 단계가 있고 전문 과목도 깊어지네요. 무엇보다 미래 전망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5G 넘어서 AI 시대 이렇게 되면 이분들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5G 넘어서 이제 6G 시대를 준비하고
AI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기준을 만들거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이 훨씬 커질 겁니다. 요즘 해외 글로벌 플랫폼 규제 문제 같은 거 뜨겁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같은 국가적인 과제들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곧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거죠. 와, 단순히 그냥 기술 관리 차원을 넘어서 미래 사회의 기술적인 어떤 틀을 짜는 데 기여하는 역할이군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방송통신직 공무원은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최첨단 기술 트렌드를 다루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 당연하게 누리던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 뒤에 이런 전문가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잠시라도 좀 떠올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기술적인 관심사나 역량을 공익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요. 방송 콘텐츠를 막 직접 만들고 통신망도 알아서 스스로 최적화하는 그런 미래가 온다고 가정해보면요. 그때 방송통신직 공무원에게는 기술적인 전문성 말고 어떤 인간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